안녕하십니까. 드럼 앤 베이스 DJ, 덥스텝 DJ 그리고 여러 장르를 다루고 있는 제이패스입니다. 자, 무료 강의를 하면서 이제 보편적으로 10명이면 10명 다 음악 프로덕션을 이미 배워온 사람들의 공통적인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공통적인 요소는 음악을 만드는 데 있어서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론적인 부분을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렵게 받아들인 건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학의 생각을 너무 필요 이상으로 복잡하게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입문자로서 처음 접했을 때 정보를 너무 어렵게 누군가가 설명해 준 겁니다. 어렵게 설명해 줬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음악을 배운다, 접한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길로 가는 겁니다. 그 길은 한정돼 있지 않고 여러 방면으로 갈 수 있는데 선택의 여지를 많이 주지 않고 다양하지 않은 설명으로 접근을 하면은 당연히 혼돈될 수밖에 없고 자신을 의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많이 처해 있는 분들을 열이면 열마다 다 그렇게 경험을 했더라고요. 결국 제 얘기는 길을 안내해준 사람이 지도에 있는 매뉴얼처럼 기계적으로 딱딱하게 설명해주는 사람과 그 다음에 그 거주 지역에 경험이 있는 분이 설명해주는 걸 비교했을 때 경험이 있는 사람은 설명을 실용적으로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설명해줍니다. 그리고 더 쉽게 가르쳐주고요. 복잡하고 어렵게 설명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이 부족해서 그 설명할 수 있는 범위가 폭이 매우 좁거나 아니면은 한 가지 방식밖에 몰라 거기에서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어떤 정착하고 있는 인도자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지식을 의심하지 말고 다음에 습득력을 의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본인의 어떤 취향으로 설명을 못하면은 그만큼 경험이 부족한 걸로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어느 정도는 질문할 거를 파악을 하고 그 강사가 본인이 요구하는 어떤 퀄리티를 갖고 있는지도 어느 정도는 본인이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니까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권장할 수 있는 거는 그 사람이 작업한 프로젝트 파일을 보여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장르의 음악을 아는지 모르는지 대화를 해보면 아니까 자신이 뭘 배우고 싶은지 뭘 취득하고 싶은지에 대한 거를 리서치를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조사를 하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큐에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인서트 FX와 샌드 FX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버스에 대해서 더 간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006번에 있는 비디오에서 참고하시면 신호 경로의 흐름을 제가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시스템의 기능적인 면으로 설명을 했다면은 이번에는 좀 더 와닿을 수 있게 확실히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일단 그거를 설명하기 이전에 제가 몇 가지 변형을 했는데요. 여기 믹서 창을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인서트거든요. 지금 마이크 볼륨이 나오고 있죠. 여기가 신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탑승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로에서 길로 버스를 간다고 했을 때. 근데 지금 3호선 여기서는 이제 보시면은 2호선이라고 지금 적혀 있죠.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은 그래서 지금 킥 3호선은 뭐냐면요. 여기 예전에 비디오에서 킥 레이어링 하이 미드 로우가 로우 킥이 지금 여기 있는 3호선에 다 탑승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3호선에 다 탔어요. 그래서 3호선은 녹사평역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2호선은 클랩이랑 스네어 여러 가지 질감들 전 비디오에 있었던 것과 동일하게 이제 2호선에서 지금 다 머물고 있는 겁니다. 지금 타고 있어요, 2호선을. 그런 다음에 지금 여기 와가지고 그룹 트랙에서 2호선을 녹사평역으로 가는 게 아니라 3호선과 2호선을 3호선이 드럼버스 6호선으로 거친 이후에 녹사평역을 갔으면 좋겠다 했을 때 이제 6호선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버스를 보내서 이 3호선과 2호선을 6호선으로 다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다 여기에서 3호선에서 2호선에서 6호선으로 그 경로가 보이는 거죠. 어떻게 갈아탔는지. 그래서 6호선이 마지막으로 녹사평역 종착 지점이 이제 녹사평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녹사평역을 택한 이유는 제가 살고 있는 거주지가 녹사평역 근처여가지고 녹사평역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경로에 대한 건 확실히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만일 킥, 스네어, 드럼버스 이런 식으로 다른 사운드, 예를 들자면은 여기 있는 룹들은 경로를 그냥 녹사평역으로 지나가는데 곧바로 가는 겁니다. 직행입니다. 직행. 그래서 직행으로 가지 않고 다른 어떤 그룹 버스를 만들어서 또 따로 프로세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프로세싱은 뭐냐? 그러면 인서트 FX에 있는 거를 오늘 설명한 프로세싱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잠시만요. 이거를 하나하나 프로세싱 하기보다는 전체 세 가지 사운드를 보유하고 있는 3호선 킥을 예시로 보여드리면서 튜브를 지금 집어넣습니다. 자, 튜브를 집어넣기 이전에 바이패스를 일단 해놓고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게인이 여기 프리게인이 있잖아요. 이게 첫 번째 신호의 어떤 경로의 변화, 사운드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건데 여기서 킥만 들어봤을 때 잠시만요. 이거를 솔로로 킥만 그러면 게인을 올리면은 증폭이 되죠. 그러면 피크가 뜹니다. 자, 그럼 0으로 다시 올려놓고 이걸 0으로 돌리면은 피크가 안 뜨죠. 그러면 이거를 살짝 올리고 내리면은 좀 펀치력이 더 있죠. 그만큼 신호 경로가 증폭이 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전체 킥, 하이, 미들, 로우를 여기 거치니까 여기서 증폭을 시켜서 이제 어떤 펀치감을 더 주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만일 여기서 제가 다른 이펙터를 거치기 시작하면은 인서트에다 입력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 페이더로 가기 전에 볼륨 컨트롤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했을 때 여기는 더 컨트롤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인서트 FX를 쓰면은 자,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를 0으로 다시 돌려놓고 이걸 0으로 다시 돌려놓으면은 튜브에서 이거를 키고 게인과 동일한 드라이브, 그 다음에 드라이브를 조절해주는 밸런스,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 있는 페이더와 동일하게 아웃풋, 출력을 조절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한번 조절한 이후에 여기를 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신호 경로상.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에서 게인을 살짝 부스팅하고 그 다음에 튜브를 킨 다음에 여기서 또 드라이브를 살짝 설정한 다음에 여기 피크 뜨는 거를 이제 여기에서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여기에 있는 게인의 질감과 그 다음에 튜브에 있는 진공관 질감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색깔을 더 더해줍니다. 그래서 인서트는 어떤 형식으로 보시면 되냐면은 제가 사용하는 용도는 인서트는 사운드를 이제 어느 정도 고정시키고 싶을 때 이용합니다. 그리고 어떤 완전한 색깔에 가까운 형태로 이제 묘사를 하고 싶을 때 이제 사용하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저는 이제 항상 인서트 FX를 이런 식으로 이제 권장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 신호 경로를 1, 2, 3, 4, 5, 6 여기에 수많은 이제 인서트 FX가 남아 있는데 자, 이제 인서트는 이렇게 잡는다고 치고 그럼 샌드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샌드는 일단 인서트에 있는 비율을 제가 드리면서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 NoFX에서 이제 인서트에서 디스토션 계열 앰프 시뮬레이터를 켜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앰프를 키게 되면은 일단은 어떤 단정 왜곡, 뭐 디스토션, 단정 왜곡이라는 건 디스토션을 걸면 뭉개지면서 모노로 바뀝니다. 그래서 각종 기타 앰프 모델을 이제 스피커 캐비넷 조합으로 이제 이거를 에뮬레이터 한 거거든요. 시뮬레이터 한 거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이제 앰프와 캐비넷 모델들을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데 자,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이제 오버드라이브가 이제 걸리기 시작하면 이것도 게인이랑 이제 EQ, 톤까지 조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캐비넷의 톤을 조절하는 건데 자, 이거를 키는 순간 여기서 인서트 집어넣는 순간 들어보시면은 완전히 뭉개집니다. 그래서 앰프 모델을 바꾸면은 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거를 솔직히 여기에서 믹스 웨스로 조절할 수도 없고 근데 이거를 단독적으로 들었을 때는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뭉개지기 때문에 이 파형을 보시면은 frequency analyzer를 보시면은 압축됐죠? 네, 여기서 갑자기 벌어집니다. 왜냐면은
어떤 하이햇 요소가 담겨 있기 때문에 스테레오가 모노가 확 되면서 소리가 조금 압축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쓰면은 여기에 게인 부스팅한 게 다 소용이 없기 때문에 어떤 형태를 이제 살짝 버무린다고 생각하시면 이때 샌드로 보내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샌드에서 제가 미리 FX 채널에 앰프 시뮬레이터를 썼어요. 자, 그러면 이것 또한 버스 하나의 어떤 채널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 장점은 뭐냐? EQ로 앰프 시뮬레이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이 컷으로 어느 정도 하이 부분을 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로우 컷으로 이거를 올릴 수 있고. 근데 이거 들어가기 이전에 인지해야 되실 건 뭐냐? 이거를 이제 앰프 시뮬레이터를 끄고 샌드는 뭐냐면요. 간단하게 여기 있는 3호선 킥을 이걸 뮤트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은 바이패스 할 필요 없고. 자, 여기서 보시면 노버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앰프 시뮬레이터를 클릭해서 일단은 0으로 지금 켜놓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이제 병렬입니다. 패럴렐이거든요. 그래서 0이 곧, 자 들어보세요. 자, 이게 볼륨이 더 커진 건데 뭐와 동일하냐면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전체 이 킥 세 가지를 또 똑같이 복사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보세요. 여기서 이제 3호선을 타겟이 지금 녹사 평역을 안 가고 6호선으로 지금 가고 있죠. 버스로. 그 노버스를 일단은 노버스를 하면은 앰프 시뮬레이터에 있는 소리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버스는 여기서 노버스를 지금 한 상태에서 왜 소리가 나냐면요. 간단하게 어떤 테레비 방송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이제 신호를 테레비한테 보내잖아요. 본인 집에 있는 그거는 케이블을 타고 가기 때문에 케이블을 뽑지 않는 이상은 전송은 계속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뮤트하는 게 케이블을 아예 뽑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신호는 계속 가기 때문에 그 신호 가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게 이제 병렬된 어떤 샌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보세요. 아무 소리 안 나죠? 그 뮤트를 풀면은 이 앰프 소리가 납니다. 왜냐면은 이 앰프는 지금 아무런 이펙트를 안 건 병렬된 어떤 소스이기 때문에. 그러면 FX 채널에서 이걸 다시 열면은 아무런 소스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드럼 레이어링 하는 것처럼 여기는 로우 킥을 살짝 줄이고 위에 있는 드럼 레이어링처럼 형태를 바꿔서 받는 신호를 통해서 또 믹싱이 가능합니다. 그게 또 하나의 테크닉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예시를 보여드리면은 자 여기에서 이제 3호선 킥으로 가면은 자 하이패스가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오리지널 소스와 녹사평으로 일단 보낼게요. 메인 아웃으로. 자 어떤 형태가 또 생겼죠? 그래서 레이어를 계속 쌀 수 있습니다. 레이어를 계속 쌀 수 있고 레이어는 어떻게 겹을 계속 쌓을 수 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일단 이게 파란색으로 나오는 거는 이제 포스트입니다. 포스트는 뭐냐면은 1, 2, 3, 4, 5, 6 여기에서 다 거치고 EQ, 페이더, 그 다음에 7, 8 한 다음에 여기로 가는 건데 프리로 가면은요. 여기서 Move to Pre Fader 가면은 빨간색으로 뜨게 제가 설정을 고정을 했거든요. 이 설정 관련해서는 제가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커스터마이징에 관련된 부분이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볼륨을 줄이고 올리면은 일단은 줄여야 되죠. 왜냐면 이 앰프 시뮬레이터가 지금 뭐 지금 앰프가 걸려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이 병렬된 어떤 신호를 받은 어떤 거울 이미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를 볼륨을 줄이면은 이걸 이 프리가 이 게인을 전에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보세요. 사운드가 더 뚜렷합니다. 포스트를 가면은 거의 원소스와 동일해요. 왜냐면 이 페이더 이후에 거치니까. 그래서 따라서 여기서 증폭되면은 여기도 또한 같이 신호가 증폭되기 때문에 이제 버스를 이제 샌드를 사용한 어떤 믹싱은 오리지널 경로에 있는 소스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믹싱 방법이 이제 쌓을 때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여기 있는 믹싱 방법은 여기에 있는 파형과 이 대역과 여러 가지 있는 소스들을 다 다른 대역으로 볼륨을
서로 영향을 안 받고 믹싱을 할 수 있다는 이 두 가지 차이가 확실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형식으로 이제 진행을 한다면은 샌드는 프리와 포스트를 통해서 블렌딩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버무린다고 생각하면 색깔을 살짝 칠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강약 조절이 더 자유롭고 여기서는 켜놓고 밸런스를 다시 잡아야 됩니다. 드라이브를 올리면은 전체 흐름이 어떤 사운드가 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지하셔야 돼요. 오케이,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시를 여기 앰프 시뮬레이터를 여기 FX에서 키겠습니다. 이걸 키고 자, 뭉개지는 부분을 여기에서 3호선에 들어가서 프리페이드로 간 다음에 들을 수가 있죠. 이렇게 뭉개진 거를. 그러면 간단하게 어떻게 보면은 그 디스토션 된 부분이 여기에서 들었을 때는 이 뭉개진 거를 살짝 뒤에 질감적인 요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여기에서 있는 EQ와 그 다음에 여기에 채널의 EQ를 사용한 EQ 조금 질감이 다릅니다. 좀 더 정확하죠. 여기는 주파수도 다 볼 수 있고 하지만 여기서는 주파수가 안 나오고 볼륨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뭐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로 보면서 이걸 잡을 수 있는데 더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대역을 깎으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질감을 많이 살리고 싶다 하면은 잠시만요. 이거를 잠시 옮기고 여기에 오셔서 이거를 키고 그 다음에 여기 3호선 킥, 그 다음에 이거는 버스의 EQ입니다. 그래서 버스의 EQ를 보시면은 보이시죠? 이만큼 대역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향 주는 값을 또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또한 개인으로 부스팅을 할 수 있고요. 올라가죠. 이렇게 뭉개지죠. 그래서 샌드는 장점이 뭐냐면은 컨트롤이 인서트의 더 튜브처럼 하나 드라이브로 게인을 조절하고 그 다음에 아웃풋을 조절하면서 그 다음에 여기 게인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페이더로 이제 네 가지로 조절을 한다면은 앰프 시뮬레이터도 이 하나 볼륨 값 그 다음에 여기 내려와서 게인과 여기에 있는 앰프 시뮬레이터에 있는 드라이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운드의 디자인에 속하는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모든 이펙트를 여기 다 보여드릴 수 없지만 디스토션이 제일 뭉개지고 명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킥의 댐핑과 어떤 질감과 그 다음에 따뜻함을 제공하고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하면서 버스, 샌드 여러 가지로 이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거를 다시 타겟점을 6호선으로 보내고 스네어도 6호선으로 지금 보내져 있는 상태죠. 그러면 6호선에서 이제 디스토션을 집어넣기 시작하면은 스네어와 그 다음에 킥을 한꺼번에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건 뭐냐면은 킥과 스네어 인서트에 하나하나 디스토션을 다 넣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감소하면서 그 다음에 증폭하면서 킥과 스네어를 통일감 있게 한 톤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럼 들어볼까요? 그럼 들어보기 이전에 여기 있는 3호선에 있는 얘를 다 끌게요. 가시면은 보세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더 세부적으로 2호선과 3호선을 또 나눈 게 스네어에는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킥만 쓰고 그 다음에 얘는 여기서 이제 뺀 다음에 2호선을 위한 다른 FX를 쓰면 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여기서 이제 앰프 시뮬레이터 말고 다른 FX를 추가해서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FX는 뭐냐 딜레이를 한번 넣어볼까요? 그래서 모노 딜레이로 뭐 16비트 그 다음에 이거는 필터는 이제 주파수 깎아주는 거죠.
그다음에 하이도 잡은 다음에 믹스는 항상 100%. 그러면 모노 딜레이를 키고 여기 와서 EQ를 로우 컷 완전히 확실하게 해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쉘프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레이어링 하는 것처럼 딜레이의 어떤 효과를 신호를 받아서 어디다 보내든 여기에 일단 병렬된 어떤 이펙트로 이거를 버무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2호선으로 가서 2호선에서는 모노 딜레이를 키고 이거를 프리로 한번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면 여기서 여기로 간 다음에 띵띵띵. 오케이, 이해되셨죠? 자, 그럼 볼까요? 전체 스네어만. 어느 정도 공간감을 주죠? 그러면 샌드를 바이패스하고 자, 그리고 이거를 그럼 모노 딜레이가 어떤 사운드지? 오리지널 사운드가 이 사운드가 어떤 대역을 차지하고 있는지는 아까 전처럼 EQ를 열고 밑에 있는 EQ를 열고 잠시만요. 이거를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여기 2호선에 와서 같이 키면은 자, 정리하면서 이제 보여드릴게요. 똑같이 이 하이 대역이 당연히 나오죠. 그러면 한 좀 14dB 정도 여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파수는 2K와 5K. 그래서 5K면 이제 5000이랑 이제 만 사이에서 범위에서 제일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만일 여기서 이제 EQ를 다른 식으로 이제 잡고 싶으면은 여기에 있는 하이를 좀 다시 줄이고 얘를 올리게 되면은 덜 충돌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항상 여기서 샌드를 키시면은 솔로를 껐다 켜셔야지 이게 적용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샌드랑 FX를 사용하셔서 조금 더 전형적인 킥 스네어로 그냥 마무리를 짓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창의적인 묘사를 색깔을 집어넣으면서 그 색깔의 양을 프리와 포스트의 어떤 질감과 그 다음에 샌드의 어떤 값, 그 다음에 게인을 통해서 조금 더 창의적으로 드럼을 만들고 그 다음에 사운드를 디자인하는 게 어떻게 보면 프로듀싱을 더 재밌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딱딱하게 킥 스네어 만들었으니까 이제 다음 악기로 가야지가 아니라 킥 스네어를 어떻게 윤곽을 잡고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야 다음 악기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창의적인 접근을 하는 게 프로듀싱 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어떤 재미있는 프로듀싱을 이걸 통해서 하시길 바라요.